안녕하세요. 독재코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살짝 저의 근황을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생겨서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건강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것들은 잠시 내려둔 상태예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근황도 알려드리고 영상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잠시 쉬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 하실 고등 첫 중간고사 결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상상도 안 해봤는데 아이가 전교 1등을 해버려서 저도 많이 놀라게 되었어요. 더 놀란 것은 저희 아이가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를 찍은 것이 아닌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모든 과목에서 1등이 아니었는데도 국영수 과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더라고요. 정말 과목별 밸런스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첫 시험에서 운이 좋아서 이런 결과를 얻긴 했지만 언제나 성적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것도 각오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발판 삼아서 자만하지 않고 지난 시험을 잘 분석해서 기말은 좀 더 안정적인 점수로 굳히기 위해 또 달리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또 저희처럼 예상보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쳐서 속상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실 텐데요. 첫 내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시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시작에 불과한 시험으로 너무 자만도 낙담도 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기말을 대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첫 시험을 치렀을 뿐이라 제가 아직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경험이 쌓이는 대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저도 고등 생활은 처음인 초보 학부모일 뿐이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고 저의 이야기는 그냥 참고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서울에 있는 일반 여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학교는 1학년이 15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어서 과목마다 전교 6명 정도가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저희 아이는 해왔던 대로 학원 없이 혼자 준비를 해서 첫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고등 내신 학원 없이 준비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신은 학원 없이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등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시험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이고 선생님께서 언급한 것들과 범위의 내용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죠. 저희도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었어요. 학원에 가면은 특별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뭔가 우리 학교에 맞는 문제를 콕 찍어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죠. 하지만 공부법을 알려주는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을 들으며 어쩌면 홍콩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커져 가더라고요. 또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는 누가 대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공부를 얼마나 어렵게 해봤는가 하는 것과 꼼꼼히 범위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뿐이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니 더더욱 사교육 없이 내신을 대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도 여러 문제들도 풀어보고 했지만 어려운 내용들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영어에서는 0.2점 차이로 2등급을 찍게 되었는데 조금 부족했던 이유는 서술형 암기가 조금 부실했던 부분과 고난도 영단어 대비가 잘 안 된 것이었었는데 그런 것 역시 앞으로도 온전히 아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 어느 학원에 어떤 원장님이 대비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누군가는 학원을 다녀서 그나마 그 정도라도 공부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물론 고등학생이 학원을 끊고 혼자 준비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 부담이 있을 줄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던 학원을 끊고 무조건 혼공을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혼자서 시험을 대비하려면 어느 정도 스스로 공부해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할 거예요. 다만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고 주어진 많은 숙제를 해가는 것으로
내가 모르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었어요. 이번에 수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친구들이 학원 숙제를 저희 아이에게 많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 시험 범위를 변형한 문제들이다 보니 저희 아이가 나도 이런 걸 좀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저희 아이는 결국 수학은 변형 문제를 안 풀고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족보 같은 데서 구한 시험지는 모르는 내용을 물어볼 사람도 없고 오류도 많다고들 해서 안 푸는 것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만 여러 번 회독을 하고 오답까지도 철저하게 했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았을 때는 너무 긴장을 하게 되니 잘 안 풀려서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말 대비 때는 처음으로 학원을 가서 변형 문제를 받아서 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아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수학은 정말 더더욱 다른 과목보다 멘탈이 중요해서 나도 친구들처럼 변형 문제를 풀어봤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덜 불안해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수업 시간에 필기 잘하고 수업 잘 듣고 그날 배운 것 그날 복습하는 식으로 대비를 하니까 혼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지요.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것은 공부도 공부지만 멘탈 관리나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해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들은 이 멘탈 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면서 공부하는데 불안감과 약한 정신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고등학교 생활을 막상 해보니 아이들이 정말 많이 힘든 게 사실이고 그걸 버틸 수 있으려면 부모와 아이가 정말 한 팀이 되어서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아이를 버티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저도 계속 경험하고 배워나가면서 또 제가 알게 된 것들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공유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근황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기다려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